자, 대표 자료. 자동차가 갔다. 반지름이 10짜리, 10짜리. 그렇지. 원으로 따라서 갔다. 20으로 갔다. 계속 20으로 갔다. 속력은 똑같다. 속도는 계속 바뀌고 있다. 파이를 3으로 계산을 하자. 그러면 요 이동거리 나오게 되겠죠. 자, 평균 속력을 질문하고 있다. 평균 속력은 몇이야? 20 아니야? 20? 속력은 20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 속도는 달라. 속도는 전혀 다르다. 일단은 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겠죠. 맞죠? 시간을 구해주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이동거리를 통해서 지금 속력이 20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좀 알아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시간을 구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원주에다가 4분의 1 정도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00파이에다가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50파이라는 값이 되는데, 파이는 3으로 계산한다면 이 거리는 150m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20이라는 속력이기 때문에 역수를 해서 곱해주면은 초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150에다가 20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약분을 하게 되면은 뭐 그냥 분수꼴로 나타낸다면 2분의 15라는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거리를 해야 되는데, 속도기 때문에, 평균 속도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대해서 라인을 샥 그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1대1 대 루트 2니까 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15분의 200 루트 2. 맞죠?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아시겠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틀리셨군요. 자, 이거 분명히 뒤쪽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지우지 마세요. 대표자료 문제는 같이 연결돼서 나오니까 시간도 아마 질문할 수도 있어. 그렇죠? 자, 지금 봐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나눠야 되지. 속도 변화량 자체를. 자, 이때 속도는 요쪽, 요측수, 요쪽. 붙여 안 붙여? 붙여. 알겠지? 이렇게야. 그래서 여기는 초기 속도 맞죠? 여긴 낮은 속도 맞죠? 초기 속도, 낮은 속도. 낮은 속도에 초기 속도 빼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요 길이 된 건 맞잖아. 맞지? 그래서 1대1 대 루트 2이기 때문에 20 루트 2로 간다. 속도 변화. 아시겠죠? 몇 초 걸렸어요? 2분의 15초.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죠? 5, 4, 20, 5, 36에서 3분의 8 루트 2라는 평균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자, OS. 속도가 일정하진 않죠? 빙글빙글 도니까 방향이 바뀌잖아요. 아휴, 힘들어 죽겠네. 자, 등가속도 직선, 직선이요? 이건 직선은 아니지. 자, 자동차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뭐 그럴 것 같지 않아? 일단은. 자,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자, 이거 평균 속도 그래 안 지은 이유가 있죠. 자, 평균 속력은 이제 그냥 20이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겠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맞지? (60하고) 사실 60이 더 크겠죠? 어쨌든 1점이 뭐 2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고. 뻔이지? 네. 와, 이거를 구할 때라고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왜 안 나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것만 읽어봐. 맞잖아. 알지? 야, 이거 읽다가 이거 보니까 뭔가 T를 안 나눠서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네요. 이건 아니죠? 아까 해보니까. 자, XY 평면이고요. 자, 물체 속도의 X성분, Y성분을 좀 속도를 좀 나눠주시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4초일 때 속력을 질문하고 있는 중이다. 자, 속도를
속도를 x랑 y로 나눈 이유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초가 됐을 때 x성분은 지금 계속 5를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자, y라는 성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5를 가리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4초일 때라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x성분이 지금 5라는 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5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성분이 5란 얘기는 지금 위로 올라가서 5만큼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속력으로 어쨌든 간에 이건 속도에 대한 이야기죠. 속도는 뭐라고 말하면 되냐? 벡터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그러면 속력을 계산을 해보자. 속력은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대1대 루트 2로 맞죠? 자, 0초부터 8초까지 변이의 크기니까 지금 x의 성분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곱하면 변이의 x 성분이 되고 변이의 y 성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초에서 8초까지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x 성분에 대한 면적은 8호 40이라고 변이의 크기를 할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80이나 반쪽이니까 40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대각선 값이기 때문에 40 루트 2라는 변이가 되겠다. 그래서 속도도 변이도 싹 다 성분으로 쪼개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자, 3번 볼게요. 0초부터 8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니까 0초일 때 속도하고 8초일 때 속도를 구할 건데 그 속도가 다 성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0초일 때하고 8초일 때 벡터로 표시한다면 0초일 때 y x 성분, 0초일 때 y 성분. 그래서 여기는 5, 여기는 10. 그러면 얘가 만약에 속도에 대한 벡터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초기 속도라고 할 수 있겠고 8초일 때는 똑같이 5 맞죠?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5로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지금 8초일 때 이 보라색하고 0초일 때 저 보라색 거를 뺀 게 속도 변화량인데 그러면 그걸 벡터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다. 맞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길이를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길이는 이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1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 변화량은. 근데 지금 8초 동안이니까 8로 나눠야 가속도 크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몇이냐? 1.826, 8로 40. 그래서 1.25가 된다. X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맞죠? 방향 바뀌지 않고 계속 크기가 유지를 하니까 맞는 말이고 Y 방향으로는 변이가 감소한다. 일단은 지금 두 개를 곱한 값인데 변이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변이가 증가하죠? 맞죠? 변이는 어찌 보면 이동거리랑 비슷한 거니까 속도의 크기 두 개를 더한 거다. 맞는 말이죠. 크기죠. 크기. 없어. 맞죠? 잠깐만. 피타고라스 써야 되잖아. 맞지? 크기는 피타고라스 써야지. 내가 이게 헷갈리나 보다. 크기는 피타 쓰세요. 알겠죠? 크기는 피타 쓰세요. 힘들어 죽겠네.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된다고. VX하고 VY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일정하다는 얘기가 두 개 같다는 얘기야? 아니면 각자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VX하고 VY가 일정하다면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직선 아니야? 왜냐면 갈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직선이죠. X. 지금 X가 일정하고 이게 V가 일정하고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게 점점 가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 던진 거.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각도로 던진 공이 지면에 다시 도달하는데 걸린 초가 4초. 이거 반반인 건 아시죠? 2초. 수평 도달거리는 120m, 중력가속도는 10.
자, 공이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지금 절반 정도, 2초 정도 걸렸다 하시면 되고. 자, 최고점의 높이. 자,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y 값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진행하시면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가속도로 적어주시는 거 알겠죠? 자, s는 이걸로 하신다면은 다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겠죠? V0를? V0를 모르니까 못 구하지. 그러면은 이건 어떤가? 이것도 못 구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일정한 각도고 걸린 시간이고 도다가 2초 걸렸다. 이거 찾으면 되겠다. 요걸 통해서 V0를 찾으면 되겠죠? 맞죠? 볼게요. 지금 2초 동안에 올라갔어. 그럼 2초 후에는 V가 0이야. 맞지? 그래서 0은 V0 하시고, 자, A는 마이너스 10으로 계산하시고,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20에서 0 됐으니까 초기 속도는 몇이다? 20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여기다가 꽂아 넣던지, 여기다 꽂아 넣을까요? 그게 그거긴 한데. 자, 마이너스 20, S라는 값은 나중 속도가 지금 최고점이니까 0 정도 될 거니까 0. 그 다음에 빼기 400이라고 해주신다면 탕 하니까 20m. 그래서 정답은 20m다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3번. 2초 후에 공의 수평 방향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평 방향은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속도가 20이다. 이거를 반반 쪼개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자. 이게 낫겠다. 4초 걸렸죠? 120m 가는데. 맞지? 이게 낫겠네. 그러면은 120을 4로 나눠주시면 30m/s를 가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속도의 방향은 바뀌는 거 맞는데 가속도는 중력가속도로서 일정하니까 x가 되겠고, 수평 방향은 등가속도가 아니고 등속도인 거, 이거 거의 암기하듯이 하시면 되고, 연집 방향은 당연히 뭐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좋아요. 1.2m에서 공을 V로 던졌다. 초기 속도가 V로 한 것 같고, 연집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평행 광선. 이렇게 했다. 오케이. 그림자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X성분, Y성분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그림자 위치가 지면이라는 얘기는 지금 X 부분으로, 이건 X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Y성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다. 알겠죠? 자, Y성분은 지금 뭐 밑에 있었다가 올라갔다가 유지했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Y성분이 바뀔 거고,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뭔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은 누가 봐도 등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이 수평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하냐? 등속 운동하겠죠. 시간 간격은 똑같고 이동 거리도 계속 똑같이 가니까 속도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다. 자, 공이 하긴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2.4를 유지를 하진 않겠지.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값 0.5. 그 다음에 1초일 때 지면은 어차피 늘어날 거니까 뭐 5라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초니까. 자, 그럼 벽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뭐 0.8씩 늘고 0.4씩 뭐 줄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4 줄었으니까 얘랑 지금 대칭으로 하는 거니까. 맞죠? 1.2. 대칭했지. 볼게요. 여기서 스타트를 했지? 스타트 했어. 자, 내가 조금 바꿀 거야. 1.1 다 뺄 거야. 자, 그러면 이 수치는 뭐가 되는가? 여기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최고점에,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을 한번 바라봤을 때, 여기 지금 여기 1.2, 1.2라는 높이를 유지를 했는데,
근데 여기 간격이 지금 0.4초고 0.6초니까 절반 정도 해서 0.5초일 때가 저기다 최고점에서의 시간. 최고점의 시간은 0.5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 지금 이 위치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간 y성분에 대한 속도에 관련된 이제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어찌저찌 됐던 간에 지금 현재 보시면 0.8이었잖아. 근데 웃긴 건 이게 항상 떨어질 때 대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아시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1초다. 그러면 1.1, 0.8, 0.8, 00 이렇게 되는 거죠. 지면에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0이기 때문에 1.2를 더해야겠죠? 1.2를 더해야겠다.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1초 걸렸어. 그걸 절반인 0.5초. 최고점은 0.5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럼 최고점에서의 순간 속도 크기가 5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는 X성분과 Y성분 봤을 때 Y성분은 정지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X성분만 남을 건데 X성분은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겠고, 그럼 간격 자체가 전부 다 0.2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0.2분의 그냥 1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밑에는 5분의 1 정도가 될 것이고 수 취하니까 5가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순간 속도는 5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V가 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자, Y의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요, V0 플러스 AT 적고요. 그 다음에 S는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적고요. 이 AS는요, V제곱 빼기 V0 제곱입니다. 라고 일단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속도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해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겠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있는 속도 있죠? 이건 전부 다 Y성분에 대한 거야. X성분 아닙니다. 무조건 다 Y성분이다. 사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V는 지금 초기 속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V는 지금 요 V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 V를 계산을 하려면 Y에 대한 초기 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초기 속도 계산할게요. 그러면 최고점일 때가 몇 초 걸렸어요? 0.5초 걸렸고, 그때 Y성분은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초기 속도가 나오죠? 이거는 Y 값이야. X 아니야. Y야, Y. 자, 그럼 여기 A 보이시죠? 이거 마이너스 10 넣어주면 되고, 자, 이거는 몇 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0.5초. 그러니까 10분의 5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몇이야? 5죠? 그럼 V0는 몇이에요? 5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위로 쐈어. 대각선으로. 그러면 Y성분의 초기 속도가 5였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도 해봐야겠지. 그러면 Y성분에 대해서 초기 속도가 5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사실 딱히 할 거가 없죠. 맞죠? 우리가 지금 이거 찾으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봐봐. Y성분으로 초기 속도가 5라는 속도야. 맞지? 근데 우리가 X에 대한 성분은 항상 등속도니까 뭐 찾을 수가 있겠죠? 아까 몇이었냐? 5였나 이것도? 맞지? 이것도 계속 5였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실제로 올라간 초기 속도 V가 되겠죠? 이건 크기야. 크기라서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5루트 2구나. 그래서 X가 된다 했지? 그래서 V는 5루트 2였다라는 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 1초일 때니까 이 마지막 좀 돌아올 때, 맞지? 그러니까 지금 벽면으로 봤을 때 똑같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떨어지는 V라는 속도 똑같겠죠? 속도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알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수평도달거리 R은요 5m보다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수평도달거리 요거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요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2를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쨌든 5m, 여기까지가 벌써 5m인데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지. 이게 5m라고 알겠지? 그럼 수평도달거리는 더 길잖아. 더 떨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수평도달거리는 5m보다 크다라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번외 문제 해볼게요. 번외 문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최고점 도달하는 게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S를 쓰든지 이걸 쓰든지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최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Y 성분이기 때문에 Y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대입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0 정도 되고요. 맞죠? 그때 S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Y 성분에 대해서 마지막 속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걔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얘는 초기 속도죠? 아까 5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돼서 딱 하게 되면은 5, 4, 20에다가 55. 그러면은 S는 4분의 5 정도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25 정도 됩니다. 자, S가 1.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1.25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전에 있어서 1.2m를 안 더했잖아. 맞지? 그럼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1.2m를 더해주면은 높이는 몇이야? 2.45였던 거야. 알겠지?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어야겠다. 자, 볼게요. 철수하고 영희가 지금 이동거리가 똑같진 않고요. 지금 시작점과 도착이 똑같으니까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런업의 기준점 있죠? 이거 시작하는 점이야. 시작하는 점. 지금 현재 기준점은 서울이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현재 기준점은 서울이야. 근데 서울이 아니라 그걸 부산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산에서 영희가 출발하고 철수도 부산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라고. 지금 어쨌든 지금 동일하게 출발점이 부산으로 똑같고 도착점도 제주로 똑같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됐던 간에 영희는 기준점에서 광주를 거쳤다가 제주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철수는 기준점이라는 서울에서 부산을 거쳤다가 제주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기준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영희도 그렇고 철수도 그렇고 전부 다 부산에서 출발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기준점이 출발점이라고. 그러면 영희는 어찌 저찌 됐던 간에 어디 지나야 돼? 광주를 지나서 가야 돼.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영희는 광주를 지나서 요 라인 따고 제주를 가시면 되는 거고요. 철수는 어차피 부산에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부산에서 라인 맞춰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부산으로 하면 변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게 똑같고 도착도 똑같을 거니까 니은은 틀리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 미끄럼틀 피해서 출발한 어린이가 Q까지 내려갑니다. 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 평평한 지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하게 내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자, 빠르기만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빠르기만 일정하게 변한다. 빠르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지금 속력만 바뀌냐? 속도도 바뀌어. 방향이 더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바뀐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3번이 되겠네. 평균 속도의 크기가 평균 속력보다 작다. 얘는 이제 변이와 이동거리를 판단하면 되겠죠? 이거는 변이가 되겠죠? 근데 이동거리는 이동거리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어서 디귿이 맞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x, y 성분입니다. 오케이. 자, 0초부터 10초까지 다 나와 있고요. 0초일 때 속도의 크기 피타고라스. 알겠죠? 크기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자, 0초일 때는 지금 x 성분이 빵. 그러면 누구만 있어? y 성분만 있어. 그러면 그냥 10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부분.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자, 지금 x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y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상황이죠. 계속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지를 판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자, 가속도를 판단할게요. 그럼 변이를 계산할게요. 자, 10초 동안 변이를 계산할게요. 변이도 x성분, y성분 맞죠? 크기로 말하려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정한 거 아니야? 맞죠? 일정한 거 같네. 자, 아니면은 직접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갈게요. 속도 변화량으로 가야겠네 얘는. 자, 갈게요. 0초일 때하고 10초일 때로 나눠서 보자. 자, 0초일 때는 x성분이 없고요. y성분 10 정도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생각을 해주세요. 속도 방향도 고려하면서. 자, 10초 정도 됐을 때는 X성분이 지금 한 20 정도 되네요. 20. 자, Y성분이 0이 되겠다. 그러면 얘도 이 자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각자 속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붙여야겠지? 변화량을 할 거니까.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속도 변화량은 빼면 돼요, 그냥. 그래서 20에서 10 빼면 몇이야? 속도 변화량은 10이 될 것이고, 몇 초? 10초. 그러면 가속도 몇이야? 1. 가속도 나왔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등가속도 하는 게 맞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는 150m가 될 것이다. 아, 이거 계산했었던 것 같은데. 변이의 크기 계산 안 했구나. x의 성분 변이 계산해볼게요. 면적이겠네요. 그러면은 200에다가 반죽이면 100 정도. 이거는 x. 그 다음에 y는 100에다가 50. 아, 정말. 크기니까 피타고라스 해야 됩니다. 오. 와. 150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 4번. 자, 지금 오케이. 뭐야? 이거 붙이면은 나오겠네. 각자의 속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가속도 방향을 또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왜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바뀐 거네. 맞죠? 그러면 평균가속도의 방향은 이거 두 마리 탁탁탁.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걸 알아내야겠죠. 지금 얘도 10인데 얘도 10이야. 심지어 60도야. 그럼 이거 다 10이야. 알겠어? 그럼 몇이야? 10 아니야? 5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깐만. 속도 변화량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속도 변화량 10이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몇 초? 2초니까 이거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x, y. 이것도 x 성분, y 성분이냐? 이런 드럽게 많네. 0초일 때 영희하고 철수 사이의 거리는 한 10m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좋아요. 아니야. 이거 거리잖아, 거리. 거리니까 그냥 변이값 찍어가지고 좌표로 하면 되겠네. 이건 좌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0초일 때는 영희와 철수는 전부 X성분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영희 같은 경우는 철수는 0,0이고 그 다음에 영희는 0,1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간격이 몇이야? 10m다. 이렇게 하면 되죠. 좌표로 해도 괜찮겠네.
자, 0초부터 10초까지 영위의 속도는 일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얘는 지금 x하고 y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자의 성분에 대해서 속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0초부터 10초까지 자 x 성분에 대한 영위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10분의 11이기 때문에 vx는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영위가 그 다음에 여기서 영위 같은 경우에는 아우 야씨 마이너스 10분의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는 일정할 것이다. 뭐 계속 일정하게 지금 변이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까 x하고 y가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변이 자체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거나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기억률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0초부터 10초까지 철수는 가속도 운동을 하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란 뭐예요? 속도가 변화가 되면 되는데 지금 봐봐 보이냐? 꺾이잖아 지금. 자 저렇게 꺾인다는 얘기는 지금 어차피 시간분의 이 변이라는 값에 대해서 기울기 자체가 속도잖아. 속도가 y값이 바뀌고 있는 거 보여요? 맞죠? 바뀌고 있죠? 일정하게 바뀌어? 아니야.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 그러면 x, y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하다 보면은 급격하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다. 알죠?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고 된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건데 맞지? 자 6번 자동차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3이라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각도는 120도 정도 되고요. 자 두 선분의 길이는 같대요. 그 선분이 뭐야? A, B하고 B, C. 오케이. 자 A부터 C까지 가는데 10초 정도 걸렸대요. 그럼 평균 가속도를 다 질문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 진짜 짜증나 죽겠네. 10으로 나누는 건 맞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속도의 변화 양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A부터 C까지니까 A하고 C만 따지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가는데 3이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평행하게. 이런 느낌으로. 맞나? 근데 이게 길이가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 120도고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이거 지금 180도 빼니까 60도니까 30도 정도 되겠죠? 맞죠? 얘는 30도겠지? 오케이? 이거 120도겠지? 이거 30도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3으로 가는 거하고 요거 가는 거 요거 속도에 대해서 뭐라 그래 어쨌든 차이를 따져야 되겠죠. 힘들어. 자 그럼 갈게요. 속도의 변화량이죠.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놓는 거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거 값을 계산해야겠죠, 맞죠? 자 이거 값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지금 30도니까 맞죠? 그러니까 30도에다 사인을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이거 몇이야? 2분의 3 정도야? 아닌가? 맞지? 2분의 한 2배니까 3 정도 하면 되지. 속도 변화량은 3으로 가고 10초 걸렸으니까 나오네. 1번. 자, 물체가 뒷교상의 A 위치에서 곡선을 따라서 미를 갔다. 곡선 길이는 8m. 속력을 계산할 수 있겠네. 자, 걸린 시간도 알려줬다. 그럼 평균 속력은 계산하기가 너무 쉽다. 그냥 5로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10분의 16이니까 1.6 정도 되겠다. 평균 속력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의 크기는 그냥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이 길이는 1m하고 여기는 3m. 피타고라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9니까 루트 10 정도 되겠네요. 자, 이 거리를 뭐로 나눈다? 5로 나눠준다. 알겠죠?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5분의 루트 10. 자,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즉 높이가 2배 정도 지금 되어 있는 포문선 운동했고요. 지금 A하고 B가 지금 처음 속도의 크기를 한 요 정도로 밀었대요. 방향을 보여? X에 대한 변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계속 속도 유지야. 자,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를 RA하고 RB라고 진행했다.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의 비율을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요 속도로 몇 초 걸렸지? 요 속도로 몇 초 걸렸지만 알면은 수평 도달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떨어졌을 때 시간을 생각해보자. 떨어졌을 때 시간을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자, 갑시다. 자, 지금 높이 차이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이거 하겠죠? 다 적어봐요. 됐죠? 자, 우리가 Y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S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초기속도 다 0이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맞죠? 자, 그리고 이건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이건 다 똑같아. 알겠지? 다 똑같잖아. 근데 나중 속도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걔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시간하고 거리에 대한 부분이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이거는 시간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를 씌워주시면 비례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h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2h라고 되어 있지만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비율이야. 알겠어? 이해갑니까? 그러면 RA 대 RB는요 2개를 곱한 VA 대 2개를 곱한 루트 이 VB랑 비율이 똑같이 된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지금 던졌습니다. 자, AB가 물체를 던지는 시간이 각각 1초, 2초일 때 물체의 위치를 나타냈다. 아, 이거 1초 정도, 그 다음에 2초 정도 떨어졌을 때인가봐요. 수직 낙하거리고요. 좋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요거 한번 질문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수직 낙하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Y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초계 속도가 뭐로 보는 거예요? 0으로 보셔야겠죠. 처음에 떨어질 때 0이니까, 맞죠? 오케이. 그러면 1초 정도 됐을 때 이동한 거리가 h1이고요. 2초 정도 됐을 때 이동한 거리가 h2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쓸 겁니다. v는 v0 플러스 at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s라는 값은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시고, 그 다음에 이 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인데, 지금 a 같은 경우나 b 같은 경우나 어차피 이건 다 0일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됐죠? 졸고 있군요. 자, 다 보입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죠. 그걸 가지고 H1과 H2의 관계를 가자. 그러면 이거 동일하다는 건 알 거야. 맞죠? 근데 아무리 상관없고요. 왜냐면 S가 좀 중요한 거니까. 이거 동일하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시간 제곱하고 거리는 비례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적을게요. H1이라는 거리는 어찌 보면 1의 제곱이라는 뜻이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H2라는 개념은요. 2초 걸렸으니까 4라는 개념이라고 독일한다면 나눠주면은 H2분의 H1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래서 기억이보다 맞다라고 해줄 수 있다. 알겠죠? 자, 니은 A하고 B에서의 속도의 수평 방향입니다. 속도는 무조건 수평으로 똑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속도에서 연직 방향 성분의 B, 속도 연직에 대한 B를 물어보고 있다. 난 이거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맞죠? 자, 보게 되면은 A는 1초, B는 2초. 시간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속도의 B가 결정된다. 그러면은 1대2라고 했으니까 초 1대2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가 되겠다. 자, 10번 볼게요. X, Y에 대한 성분에 속도하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눈을 강조하고 맨날 푸는 문제니까 이제 좀 빠르게 갑시다.
자, y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가속도 크기를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만 좀 따져주시면 될 것 같다. 자, y축 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할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x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y-값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맞죠? 그러면은 차이가 어쨌든 간에 그 변화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맞지? 맞습니까? 변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 변화량이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야. 맞지? 근데 그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을 테니까. 맞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속도는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니은 운동 경로는 포물선을 그린다. 자, 지금 보면은 X축으로는 이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고요. Y는 속도가 점점 왕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포물선 그리는 거 맞죠? 일반적인,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15m/s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자, 지금 현재 4초까지 X축에 관련된 속도는 계속 10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준다. 계속 줄라, 계속 줄라. 10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초 정도 됐을 때 한 40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라인이 요 라인인데, 맞지? 맞죠? 피타고라스 써야겠죠, 크기니까. 여기다가 저거 10 맞지? 잠깐만, 변이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변이로 가자, 변이로. 변이로 갑시다. 이거 뭐 속도로 하는 거 안 되지. 이거는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변이로 갈게요. 4초가 걸렸다. 4분 해주시고, 자, 변이는 40에다가 면적이니까 16, 160에 반죽에 80. 그 피타고라스를 해야겠죠, 이거는. 변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8분에 이거는 800. 8천이죠. 루트 씌우면은 10이 나가고 2가 한 개 정도는 나갈 수 있겠죠. 120. 맞나? 잠깐만. 8 곱하기 10 2 남고 하니까 또 2 나가네. 그러면은 40. 40. 그럼 계산하게 되면 10루트. 그래서 틀리다. 그래서 3번 하시면 돼요. 자, 11번. 자, 높이가 h 정도 되는 절벽 위에서 돌멩이,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자, 5로 수평방을 던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속도가 5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초만 알면 되죠? 그 초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초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y 성분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중력가속도가 10이고 같은 방향이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어머! 써있네. 시간이. 끝났네. 그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웃기는 소리가. 자, 그럼 높이를 구할게요. 자, 지금 5초 동안 떨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S라는 높이는 초기 속도가 지금 Y 성분은 0일 거고, 그러면은 A가 10이고, 2분의 1이죠? 2분의 1 A가 10이고 5초 걸렸으니까 25 해주시면은 몇 미터였다? 125미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알겠죠? 자, 볼게. 연직하고 수평에 대한 속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V라고 해주시고, 여기는 60도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V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코사인을 하시면은 얘는 2분의 1 V가 되겠고, 이쪽으로 연직을 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 V가 되겠다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처음 속도의 연직 성분에 대해서 B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직입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 2분의 1보다 큰 거 맞기 때문에 하시고, 자, B가 오히려 수평이 작다 반대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대망의 디귿이죠. 공식을 외우면 외울 수 있는데 근데 난 못 외웠어요. 그냥 할게요. 난 진짜 못 외웠어. 미안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로 진행합니다. 자, 위로 올렸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GT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넘기면 결국에는 GT라는 값은 V0 빼기 V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요. 지금 A든 B든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V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G분의 V0라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한 시간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신다면 그때 시간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G분의 2V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평 도달까지 간 거리에 대한 시간이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수평 속도가 2분의 루트 3V고요. B는 2분의 1 V입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2G분의 2루트 3 V0 V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직 대입 안 했어. 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V를 곱할 거니까 2G분의 2V0 V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A에 대한 V0가 뭔지는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V0라는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 연직에 대한 초기 속도를 얘기한다. A는 2분의 1 V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 V가 되고요. 자, 그럼 싹 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이 G분의 V0 같은 경우는 2분의 V이기 때문에 2분의 깔아주시고 2 루트 3 V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약분 정도 해주고 나면은 결국에는 2G분의 루트 3 V 제곱이 나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2G분의 해주시고 요거는 2분의 루트 3 V이기 때문에 2분의 2 루트 3 V 제곱이 되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2G분의 루트 3 V 제곱이 나오게 돼서 둘이 똑같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가 돼서 5번이 정답이다. 던진 야구공의 운동 경로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자, 0초에서 1초 정도 됐을 때 한 25m 정도를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m에 대한 스토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던진 거에 대한 초기 속도하고 좀 관련성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고 진행할게요. 자, V는 V제곱 플러스 A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V0 T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AS는요 V제곱 빼기 V0제곱이다. 이렇게 총 3가지식을 한번 적어보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렸지? 라는 게 정말 궁금하죠. 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냐.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속도, 즉 한마디로 연직 입장에서 나중속도가 뭐일 때? 0일 때, 이때 우리가 시간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중력가속도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는 우리가 A를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야 돼요. 왜냐면 반대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초기 속도를 아마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m가 나왔고 초기 속도가 너무 궁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이거를 이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속도가 우리가 뭔지가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V를 몰라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V가 없는 쪽을 건드려 주는 게 좋습니다. 자, V가 없는 쪽은 여기 V가 있으니까 쌤은 요걸 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 정도에 25m 갔으니까 S는 25m가 되는 거예요. 자, 초기 속도 너무 궁금한 상황이지만요. 우리가 1초라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냥 V0밖에 남지 않겠고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5라고 해주신다면 우리는 V0는 몇이라고 할까요? 30m/s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는 우리가 30m/s로 뭐 땡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개념은 연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속도가 빵이 되는 시점이죠. 자, 지금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되죠. 올라가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1초 동안 속력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0씩 속력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이 되려면 30이 0이 되려면 몇 번 돌리면 됩니까? 3번 정도 돌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초다? 3초라고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던진 건 50이고요. 지금 수평 방향 40이 나왔으니까 연직 방향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50의 제곱이니까 2500에다가 40의 제곱인 1600을 빼게 되면 900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은 연직 방향으로는 몇이다? 30으로 던졌다. 초기 속도가 3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속도의 연직 방향 성분 속도는 30이다. 지금 방금 구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고요. 자,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는 시간을 지금 질문했는데요. 중력가 속도가 10인데요. 자, 마이너스 10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이니까 몇 초 걸릴까요? 한 3초면 충분하겠죠. 맞습니다. 자, 수평 도달 거리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몇 초 걸렸는지 따져줘야지만 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도 똑같이 따지면 되겠죠. 근데 최고점에서 3초 걸렸다면은 이건 2배예요. 2배. 그래서 6초 걸린 거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6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 곱하기 6초를 하신다면 240m다라고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3초 후에 속도는요. 수평 방향으로 40이 될 것이다. 일단 수평 방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5번 6초 후에 속도는요. 처음 속도의 크기가 똑같을 것이다. 크기가 똑같냐라는 건데요. 어차피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 속도와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물론 방향은 좀 반대일 수는 있겠지만 크기는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속도 근데 문제가 있네. 6초 후의 속도잖아. 6초 후의 속도는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자, 6초 후의 속도는 어떨까?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왔을 테니까 크기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만 크기가 아니라 속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방향이 반대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볼게요. 자, 질량이 현재 다 똑같은 A, B, C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쌌을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약간 각도가 좀 다르죠? 각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입장과 B 입장의 높이가 최고점의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연직 속도 방향, 연직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시간 동안에 던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A 경로로 던진 거하고 B라는 경로로 던졌을 때 자, 같은 높이까지 같다는 얘기인데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중력과 속도는 다 똑같잖아. 그러면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동일한 높이에서 속력이 0이 됐다라는 걸로 판단한다면 동일한 시간이 걸렸다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는 동일한 시간이 걸렸다. 최고 높이까지 똑같은 상황으로 도달했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던질 때 속력은 A하고 B를 좀 구분하자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A하고 B가 동일한 속도이지만 지금 수평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A는 이 정도 같고요. B는 이 정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던진 속력은요. 자, 연직 방향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수평 방향에 대한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수평 도달거리가 다를 테니까 동일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수평 도달에 대한 이 수평 속도는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실질적으로 대각선으로 쐈던 그 속력은요 누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냐면 B가 크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우리가 틀리다라고 자신감 있게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은 A, B가 똑같다. 방금 쌤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수평 방향에 대한 속력은요 BC가 똑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는 여기까지 속력이 0이 됐고요. B는 여기까지 속력이 0이 됐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누가 더 짧다? 얘가 짧다. 걸린 시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가 걸린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짧았을 때 우리가 동일한 거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동일한 속력, 그러니까 거속시를 좀 우리가 이용합시다. 맞죠? 자, 거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라면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서 반비례가 된다. 그러면 C는 좀 시간이 짧으니까 속력은 어떻다? 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성분하고 Y성분에 대해서 속도가 다 따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성분에 대한 속도는 계속 10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면 되는데, 자, 그럼 찍어 나갈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양수로서 속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양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간다라고 할 거고요.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이런 놈이 포물선 운동이 되겠다. 그럼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최고점에서의 속도는요 0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최고점에 대한 속도는요 연직 방향에 있어서는 0일 수는 있어. 근데 수평 방향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0초에서 4초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편안하게 뭐 하시면 될까요? X축에 대한 속도, 일정한 등속이기 때문에 15에다가 4초니까 15 곱하기 4 하시면 60m가 맞다라고 하시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